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오늘부터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류 스위치를 돌렸거든요. 이 스위치 돌려서 오염수 1톤에 바닷물 1,200톤 비율로 희석시킨 물이 해저 터널을 지나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약 200톤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진행될 방류의 첫날이었죠. 김민지 특파원이 이 방류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를 취재했는데요. 보도 먼저 보시고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통제실에서 방류키가 돌아간 건 오늘 낮 1시 5분쯤. 이틀 전부터 오염수 1톤과 바닷물 1,200톤을 희석해온 도쿄전력 측은 방류 샘플 조사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며 예정대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安全と品質を確保しながら、この海洋放出をやり遂げるということが、私どもとしては一層気を引き締めて。 펌프가 가동되면 K4 탱크에 있던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처리 오염수가 바닷물과 함께 저류조로 이동하고 희석된 오염수는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수심 약 12m에 있는 방출구까지 흘러가 바다와 만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세척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これも海上半分だからこれ多分 저는 오남항에서 배로 2시간 정도 걸려 후쿠시마 제1원전 7km 근방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오염수가 방류되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오늘 약 200톤을 시작으로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올해 말까지 총 4번에 걸쳐 31,200톤을 방류하는데 이는 현재 원전 내 오염수 134만 톤의 2.3%에 해당합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항구에 나가 있습니다. 김 특파원, 방류 시작한 지가 꽤 지났는데요. 지금도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약 6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방류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17일 동안 총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가게 됩니다. 도쿄전력 측은 오늘 약 200톤을 방류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루 방출량을 최대 500톤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삼중수소 농도는 내일부터 매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미국 앞바다를 거쳐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시기를 이르면 4, 5년 뒤로 보고 있습니다. 또 10년 뒤 삼중수소 수치는 우리나라 바다 평균치의 10만 분의 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방류 후에 현지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후쿠시마 어민들은 결국 방류가 됐다며 낙담했습니다. 또 30년이란 기간 동안만 방류가 될지 우려했습니다. もう絶対流すだろう。いくら反対しても、もう流すんだろうというのはもう予想はしてました。監視してるわけじゃないので。本当に30年で終わるのかもお金の問題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お金がない。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방사성 물질 60여 종은 걸러지지만 삼중수소는 남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폐로를 염두에 두고 오염수 방류 기간을 30년으로 잡았는데 일본 NHK 방송은 원전에 빗물이 계속 스며드는 등 30년 안에 끝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규제하는 보복 조치를 오늘 전격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오염수 방류 25분 만에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2주마다 후쿠시마 현지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정보도 제공받을 예정이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피해가 큰 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 25분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국무조정실장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급을 높인 겁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2주일마다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서 모니터링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없을 때는 1시간마다 일본으로부터 방류 관련한 새 데이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바닷물을 떠서 분석하는 자체 감시망도 기존의 일본 인근 8곳에 더해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곳까지 내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큰 수산업 지원에도 총력전에 나섭니다. 수산물 경영자 자금 지원과 대출 한도 한시적 상향 등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상품권 환급이라든지 그리고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할인 지원 등이 있고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할인 행사가 연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 우려에 대해서는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닌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어업인 피해 재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특별안전조치 4법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당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방사능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은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방류에 의한 영향과 피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인에 대한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그 기금 조성 재원을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도 4법에 포함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 4당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장 방류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도 확산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해수욕장으로 떠밀려 온다며 보트를 동원한 퍼포먼스가 벌어졌고 광주와 경남, 제주에서도 시민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방류에 반대하며 주한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려던 대학생 16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엔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항의 행진을 하고 모레는 광화문에서 장외투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비회기에 청구하라고 요구해왔죠. 엿새간의 비회기를 만들어 지금 청구하라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나중에 부결시키려는 명분용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오는 31일에서 25일로 단축시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9월 정기국회 전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두면서 이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압박한 겁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회기 자르게 하는데 협조했다는 그런 불명예를. 이어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청구됐을 경우 부결시키려는 명분 쌓기용 꼼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비회기 기간에 추가 임시국회 소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법방해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대표 영장에는 증거인멸 정황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을 만난 건 지난달 13일입니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 최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대행을 만나 이화영 사건에 대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검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유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다음 주 중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천준호 비서실장 역시 함께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경기도 대북문건 유출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수사를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사법방해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기록 유출 논란을 빚은 현근택 변호사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올린 재판 기록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는데 유출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방해란 별도 죄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영장심사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발부를 좌우할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적 증거인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 구속심사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기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0일 표결 때 징계한 그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리특위위원들이 오는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채널A에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1소위 위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제명안을 부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각각 3명, 총 6명의 윤리특위 1소위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부 찬성해도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됩니다. 민주당은 제명 대신 한 단계 낮은 수위인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새로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지도부와도 협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징계안 표결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표결을 미룬 바 있습니다. 출마를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세요? 저는 마녀 상향적 성형도 있을 수 있다. 윤리특위 1소위 위원들은 채널A에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보다 낮은 징계안 표결에는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징계안 자체가 표류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민주당 출입하는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냈네요. 네, 내일 임시국회를 종료해 엿새간 비회기 기간이 생긴 건데요.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빨리 소환 조사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비회기로 국회를 비워둘 테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그때 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 비회기 기간에 청구하라고 이 집착을 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불체포 특권 포기, 표결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표결을 하면 당이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부터 당은 가결파, 부결파, 보이콧파로 갈렸는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이 대표에게는 부담입니다. 표결을 했는데 부결되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게 되니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명계 주장에 맞춰 가결로 당론 정하기도 부담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네. 포기라면 일반 국민처럼 청구하면 법원 심사 받는 게 포기로 여겨지는데 그러면요, 회기 때 넘어와도 당론으로 가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했다가 만약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 그것도 여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신상 공개 발언만 하고 표결은 자율투표에 맡기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적당히 반반 정도 나오는 가결이 가장 좋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회기 기간 엿새 동안 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검찰은 30일에 나오라고 했다면서요? 네, 소환 날짜를 두고도 검찰과 이 대표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오늘 이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30일 출석을 요구했죠. 어제 저녁 오늘 당장 나간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이 대표 측은 이번 주말 출석도 열어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빡빡하긴 해도 이번 주말에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비회기 기간인 30일이나 31일에 영장실질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하라고 지정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 8월 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길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검찰이 9월 회기 시작하면 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9월 중순쯤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검찰이 결정하는 데다 청구하면 당내 분열은 불가피해 민주당으로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도죠.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사건 관계자를 신문하는 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될 걸로 보입니다. 사전신문제가 도입되면 수사기밀이 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계약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영장 발부 남발을 막겠다며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신문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대법원이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수사지연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정 보류됐습니다.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말을 아꼈지만 법원에서 추진한 사법영장 사전신문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비판도 되게 많은데 요거 좀 대법원장이 계신다면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만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신문제는 판사 권한 확대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마지막 정례 대법관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안건에서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차기 대법원장마저 선을 긋자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인펀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 사건을 다시 파헤쳤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인자산운용이 국회의원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특혜성으로 자금을 환매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추가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 2억 원, A중앙회에 200억 원, 비상장사에 50억 원을 환매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자체 자금은 물론 그들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펀드의 자금까지 빼서 환매를 해줬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금감원은 라임에 대한 검사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첫날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4선의 현역 의원이자 전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 증권 측은 같은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일괄 환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얘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보이는데요. 어디 갑니까? 네, 총선 앞으로 갑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권이 조금씩 들썩거리죠. 원희룡 장관은 이 친윤 외곽 포럼에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잠이 들기만 하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대통령이 딴 사람이에요. 지금 뭐 자꾸 재판장에 가는 그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경험했구나. 뭐 국토부랑은 무관한 얘기 같은데 왜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이 대선에 아슬아슬하게 이겨서 악몽을 꿨으니 앞으로는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달라며 호소한 건데요. 누가 봐도 이 총선을 겨냥한 말 같죠. 조금 더 노골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의 한 단계 전진, 이것을 이뤄내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중립 조항이 있으니 본인도 아슬아슬한 거죠. 네, 이 전당대회 때 윤심 논란으로 잠시 뒤로 빠져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도 전투복을 입고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의도에 오면서 요새 지역에만 있으니까 늘 셔츠에 운동화를 입다가 오늘 전투복을 오래간만에 입고 왔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이 배지가 뭐 이런 게 뭐 그거 필요하겠죠. 계급장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당 내에서 이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기도 하죠. 최대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현직 전직 대통령인데요. 해도 안 해도는 뭘까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뭐든지 해도 안 해도 혼쭐이 나고 있는데요. 해서 질타를 받은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이 제작한 이 영상이 문제가 됐는데요.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겠죠. 네, 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오염수의 진실이 영상 제목인데요. 안전하다는 내용만 가득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영상 제작엔 이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다니 일본 정부의 하수인입니까?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뭔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칫 잘못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안에서 질타받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글 대신 축하합니다라며 이 글을 올렸는데요. 볼까요?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관련 글이네요.
네, 이 신진서 구단의 우승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댓글 1,600개를 쏟아내며 문 전 대통령을 질타했는데요. 이 혼란한 시국에 참 한가하다. 지금 바둑 타령할 때인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요. 꼭 글을 써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바다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서 갈등을 사실상 부추겼는데요. 조금 전 문 전 대통령은 하위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치권,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뭐든지 하고 또 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혈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치안 대책으로 내놓은 의무 경찰 부하를 하루 만에 주워 담았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데요.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불쑥 내놓은 오락가락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의무 경찰 부하를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폐지 4개월 만에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청장은 같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도입 시점까지 숫자로 언급했었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루 지나 오늘 내놓은 총리실의 설명 자료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경찰 재배치 뒤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원래부터 검토하겠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정부 내부에서 발표 이후 문제가 제기됐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 불과 폐지 4개월 만에 다시 세금을 들여 경찰 인력부터 늘리려 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역량 약화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치안 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을 늘리는 수건 사업을 해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총리 발언 번복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신림동 등산로 사건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40대 남성이 막무가내로 끌고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근처엔 역시 CCTV가 없었지만 맞은편 건물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깜깜한 밤, 한 여성이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거리를 좁혀오던 남성이 빠르게 달려와 여성의 뒤를 덮칩니다. 어제 새벽 0시쯤 전주시 삼천 주변 산책로에서 47살 이모 씨가 30대 여성을 덮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산책하던 여성의 목덜미를 붙잡고 이곳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풀숲을 빠져나왔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14시간 뒤 집에 숨어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산책로는 어른 키만한 수풀이 무성하고 일대엔 반범용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수풀진 곳들 많이 지나갈 때는 밤에 무서웠죠. 조명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이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야산 산책로나 골목길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고층 건물에 설치된 CCTV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집 근처로 운동하러 간 것뿐이라며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집과 사건 현장은 도보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심야에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고 목을 졸라다가 그런 행위 자체가 신체 접촉이 있는 걸로 제가 보기 때문에 경찰은 강간미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늘 낮엔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 옥상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강북에서도 보일 정도로 불길이 워낙 거세서 시민 신고가 200건이 넘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 옥상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으며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6분쯤 발생한 역삼동 호텔 화재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해당 호텔은 현재 공사로 비어 있었던 만큼 대규모 대피 소동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이 긴급 대피했고 옥상에 있는 냉각탑과 일부 건축 자재가 불에 탔습니다. 또 진화 작업을 위해 한 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 숲속의 대형 화재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검정색 연기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시뻘건 불꽃이 보였고요. 좀 무서웠죠. 이게 옆에 건물로 옮겨 탈까 봐서. 검은 연기가 일부 강북 지역에서 보일 정도로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신고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과정에서 튄 불꽃이 폐지에 옮겨부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래잡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밍크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래를 갑판에서 해체하고 그물에 담아 바닷물 속에 숨기는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달리는 선박. 뱃머리엔 작살이 든 선원들이 서 있습니다. 다른 어선들이 고래가 달아날 수 없게 몰아세우자 얼마 안 돼 작살에 찔린 고래가 선박 위로 끌려 올라옵니다. 길이 7m, 무게 2톤이 넘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주변 어선의 눈을 피해 갑판 위에 천막을 세우고 고래 사체를 해체했습니다. 부위별로 잘라낸 고래를 그물망에 담은 뒤 부표를 달아 바닷속에 숨겼습니다. 이후 소형 선박으로 건져와 고래고기 식당에 가져다 파는 수법을 썼습니다. 고래 불법 포획에 사용된 어선입니다. 이 뱃머리에서 작살을 던지기 위해 난간이 설치됐고 붙잡은 고래를 인양하기 위해 측면에 문도 달았습니다. 선장이 당속이 떴다 이러면 갑판에 있는 걸 다 선원들끼리 같이 합sem해가지고 버립니다. 피나 살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그 해수 펌프를 올려가지고 세척하고 세제로. 항공기까지 동원한 해경의 추적 끝에 밍크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한 일당 55명이 붙잡히고 이 중 13명이 구속됐습니다. 현행법상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오비 일학일까요? 예정된 수순이었을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항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반란 2달 만에 비행기 사고를 당했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별로 놀랍지 않다며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비행기 한 대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Пиздец, это беспилотник. Сбили, бабахнуло в 2 раза, взорвалось, падает. Ты посмотри, падает. 들판 위에 추락한 비행기에선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바그너 그룹의 제트기가 추락했습니다. 승무원 3명을 포함한 탑승객 10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도 사망자 중 1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말 모스크바로 향했던 프리고진과 용병들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을 중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신변 안전도 보장받았습니다. 사망 이틀 전에는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러시아군을 대신해 파견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Температура плюс 50. Все как мы любим. ЧВК «Вагнер» проводит РПД. Делает Россию еще более великой на всех континентах. А Африку еще более свободной. 프리고진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re's not much that happens when Russia is not behind. 친바그너 매체는 러시아군 방공망이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프리고진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무실 앞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안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성시원 차장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네, 프리고진 어떻게 숨진 거예요? 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국방부와 회의를 한 후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제트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에 통신이 끊어지고요. 30분 만에 추락하는데요. 이 한쪽 날개가 떨어진 채로 30초 만에 2,400m 이상을 급추락했습니다. 이 당국의 원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러시아군 방공망이 격추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잔해들이 흩뿌려진 게 아니라 근처에서 대부분 발견됐기 때문에 내부 결함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격인데 반란은 있었지만 최근까지 건재했거든요. 무슨 신변 보장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6월에 반란을 일으키고 모스크바로 진격했지만 이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멈추죠. 이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신변 보장 약속까지 받습니다. 그 이후 건재함을 계속 과시해 오는데요. 반란 일주일 만에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음성 메시지도 내고요. 이 벨라루스에 있는 사진도 버젓이 공개하죠. 또 영상까지 처음 공개하는데 거기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일들은 치욕이라면서 푸틴 심기를 건드립니다. 심지어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 행사에서 아프리카 고위 당국자와 만나는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이 당시 외신들은 푸틴이 프리고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심기를 좀 건드린 것 같은데 자, 네. 아까 러시아군 방공망이 격추했다 이런 현지 보도 나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푸틴 배후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반란 당시 푸틴은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이라면서 강도 높게 저격을 했지만 이 2달간 바그너 그룹을 내버려뒀죠. 아직은 쓸모가 있어서 이런 분석이 당시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걱정할 정도였죠. God only knows what he's likely to do. If I were he, I'd be careful what I ate. I'd be keep my eye on my menu. 네, 현지 관계자들도 예상된 일이다. 오히려 2달간 가만히 둔 게 이해 안 된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요. 결국 프리고진만 자신의 최후를 몰랐다. 이렇게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망이 뭐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그런 얘기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 친 바그너 그룹 매체가 비행기 2대가 동시 비행하다가 한 대는 추락하고 한 대는 회항을 해서 이 거기에 프리고진이 탔을 수 있으니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망으로 바꿔서 다시 보도를 합니다. 이 러시아 당국도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고 사망했다고 밝힌 만큼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참, 비극을 맞이한 푸틴 정적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0년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차를 마셨다가 한때 의식불명이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려를 표한 재벌이 작년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프리고진도 창문이 있는 그 호텔방에는 묵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공기 사고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거죠. 이 진실이 밝혀질까요? 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 성시원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자, 달의 남극에 세계 최초로 착륙한 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인도였습니다. 달 남극에 물이 있거든요. 향후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어 누가 가장 먼저 깃발 꽂을까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인도는 환호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3, 2, 1, 0. 지난달 14일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친 인도의 무인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 발사 40일 만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14억 인구 최대국 인도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도 이전 달에 착륙한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그리고 중국. 그러나 지난 20일 러시아가 실패한 달 남극 착륙에 인도가 처음 성공한 겁니다. 내년 발사를 준비 중인 미국과 중국보다도 한 발 앞섰습니다. इस अद्भुत पल के लिए मैं 140 करोड़ देशवासियों को भी कोटि कोटि बधाइयां देता हूं. 4년 전 한 차례 실패한 인도는
울퉁불퉁한 남극 지형에 버틸 수 있도록 기술 개선을 거듭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고 우주 발사체는 우리보다 한 20-30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죠. 지난 2009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남극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달 남극은 우주 탐사 전초기지로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물은 녹이면 식수로 활용 가능하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거나 합성하면 우주선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드라얀 3호는 태양 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착륙선을 통해 앞으로 2주 동안 달 표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북한이 두 번째 정찰 위성 발사에도 실패했습니다. 발사 2시간 반 만에 스스로 또 실패했다고 시인했는데요. 북한은 10월에 다시 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한 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지난 5월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가 실패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지속 추적 감시하였고 실패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로켓은 1단 분리와 페어링,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3단계 비행 도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공중 폭발하거나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차 발사 땐 2단계 엔진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한 북한은 당 창건 기념일이 예정된 10월에 다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위성 재발사를 위해선 최대 1년이 걸리지만 기술적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발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 치적 쌓기에 위성 발사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한미 감시 자산을 피하려 전략적으로 발사 시간도 새벽 시간을 택했지만 오히려 잇따른 실패로 ICBM 등 우주 발사체 기술 수준만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예고한 지점 3군데에 낙하물이 다 안 떨어졌어요. 그 밖에 떨어졌다는 거죠. ICBM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유도 기술마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군 당국은 북한이 쏜 위성이 백령도 서쪽 33km 해상을 통과했지만 국민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보 발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금리가 1에서 2%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오늘 발언입니다. 대출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시 부동산 매수에 뛰어들려는 2030 세대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거의 0%, 1-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한 말입니다. 당분간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 젊은 층들은 투자에 조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발언의 배경은 2030 세대의 영끌 매수 행렬입니다. 올해 상반기 30대 이하가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전체의 31.3%인 6만 3천여 채. 이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였고 특히 서울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집값이 또 최근에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80%까지 대출했어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향후에 금리가 좀 낮아진다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런 기대에 이창용 총재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챗GPT처럼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오늘 네이버가 한국어에 특화된 차세대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토종 AI 전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생성형 AI 서비스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출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이용하기 힘든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엔 혼잡한 문제가 있다며 최근 개통한 70번 버스와 버스 전용차로 운영 등으로 혼잡도 완화가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 오픈 AI가 개발한 생성형 AI 선발주자 챗 GPT는 휴식 및 스트레칭, 재택근무를 권유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어 학습량이 월등히 많은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챗 GPT보다 최소 6,500배 이상 한국어 자료를 학습했다는 겁니다. 한국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편리한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AI에게 보내면 AI가 가상 면접도 해줍니다. 네이버는 오는 11월부터 검색 서비스에도 생성형 A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화체에 긴 문장으로 물어도 검색하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원하는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은 생성형 AI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LG는 지난 2020년 그룹 차원의 AI 연구 조직을 만든 데 이어 지난달 전문가용 생성형 AI 엑사원 2.0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오는 10월 호GPT 2.0 출시를 예고한 상황.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필두로 국내 AI 시장의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옛날 감성을 즐기려는 레트로 열풍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최신 스마트폰 대신 발품을 팔아찾은 아날로그 피처폰을 쓰고 1970년대 감성의 카페를 즐겨 찾는 사람들을 경제카메라 신선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0년대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됐던 피처폰이 최근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위주라 스마트폰보다 손이 덜 가고 옛날 감성의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벨이 울려서 꺼내서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또 옛날 벨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이다. 개의치를 않아요. 단종된 피처폰은 중고에서 최대 10만 원을 주고 사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구해야 하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지난 한 달 동안 피처폰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저화질 사진도 인기를 끌면서 옛날 필름 감성을 입히려 앱을 내려받기도 합니다. 1970년대가 연상되는 카페. 손님은 20대부터 머리가 희끗한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다양하네, 손님. 그래서 맛없죠? 70대 어르신들에겐 싼 값에 커피와 쌍화차를 즐길 수 있는 사랑방같이 편한 공간입니다. 할머니들이 비싼 데 가서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눈치 봐야 되잖아. 20, 30대는 복고 패션을 하고 옛날식 카페를 찾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옛날 그대로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레트로 느낌을 찾고 싶어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최근 가전업계에선 1970년대 내놨던 선풍기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일반 선풍기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높은데도 40, 50대 향수를 자극하며 모두 팔렸습니다.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이랑 과거 레트로 느낌을 생생하게 재현했다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이목을 파란 날개의 투박한 버튼이 아빠에겐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아들에겐 재미있는 소품입니다. 장난감처럼 나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또 작동하는 또 선풍기였고 그래서 그냥 서슴치 않게 막 그냥 사게 됐어요, 막. 옛날에는 달랐던 조작법이 있나 그게 또 궁금해서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빠의 옛날 이야기도 이런 걸 보면서 들으면 좀 더 생생해지고 한철 유행일 것 같던 레트로 열풍은 코로나 이후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옛 물건에 2030 세대의 감성이 더해지며 패션과 식음료, 가전 등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파면 팔수록 과관입니다. 대회 규정을 어겨가며 초등학생 88명을 참가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국인 참여가 부진하자 예산까지 지원하며 초등학생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1월 한 지역 교육청이 잼버리 참가 학생을 추천해달라며 각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참가 자격에 초등학교 6학년이 포함돼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1인당 106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잼버리 규정상 초등학생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만 14세에서 만 17세, 중고등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집계 현황을 보면 이번 새만금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최소 88명입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대원들의 참가비 지원에 시도 교육청 예산이 24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기회였잖아요. 세계연맹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데리고 가겠다. 3번의 훈련을 시켰었어요. 추려진 아이들만 데리고 갔었죠. 국민의힘에서는 동원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0전까지 우리나라는 3,0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우트 연맹은 올해 3월까지 모두 6차례 참가자 모집에 나섰지만 한국 학생의 비율은 전체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대회 때 한국 대원 비율이 23%였던 것과 비교됩니다. 연맹 측은 초등학생 참가를 인정하면서도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를 따 종합 3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선수들의 공개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병아리가 외치는 듯한 기합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 삐약이 탁구 천재 신유빈이 힘차게 공을 내리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 선수를 완파하고 최근 국제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기대주입니다. 처음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엔 의지가 남다릅니다. 첫 출전인데 많이 설레기도 하고 웨이트 중심으로 운동을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파워나 순발력 같은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강자들의 활약이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영의 황선우, 또 양궁의 안산 등이 이번 대회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처음 공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과 어제 바둑 올림픽 응시배에서 우승한 신진서 구단까지 한국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인기 종목 야구와 축구는 간판 스타인 이정후와 이강인의 부상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메달 색깔이 갈릴 전망입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3위로 현실적인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돌아온 새벽 운동과 새벽 시간 인터넷 차단으로 정신력까지 최고로 끌어올린 국가대표들. 그간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선수들은 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남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아침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해안에는 150mm 이상, 강원 남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서울은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7.8도를 기록했는데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내일은 29도, 일요일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에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흉악범죄 공포가 워낙 크다 보니 어제 총리가 대책 발표한다기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 대표 대책이 의무경찰 부활이었죠. 불과 4개월 전 없앤 제도를 부활시킬 정도로 의경이 치안에 효과가 큰 건가? 군대 갈 젊은이가 줄어들어서 없앴던 건데 그럼 군 병력은 이상이 없는지 누구나 궁금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 이유들로 사실상 백지화가 됐습니다. 자, 이래서 국민들 공포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못할 망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